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벌금 등 형사처벌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에서 운전을 해야만 음주운전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주 수치라고 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하는 그 수치를 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호흡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운전자가 그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수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불복하고자 한다면 병원에서 피를 뽑아서 체열을 해서 그 혈액 감정 결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 수치를 이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호흡 측정기로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수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호흡 측정기로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수치를 측정할 때 그 구강 내에 그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잔류 알코올이 있다면 그 잔류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서 실제 음주 수치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실제 음주 수치보다 과도하게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서는 운전자에게 물을 제공해서 구강 내를 이제 이렇게 헹구도록 한 다음에 호흡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쟁점은 호흡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이제 구강 스프레이를 입안에 분사를 해서 그 구강 스프레이가 음주 수치에 측정되어진 음주 수치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미친다라고 하면 그 구강 스프레이에 의해서 실제 음주 수치보다 과도하게 측정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측정되어진 수치는 실제 음주 수치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면허 정지 수준인데 음주운전 공무원 무죄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여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44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3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 방향을 바꿔 현장을 이탈했으나 이내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변을 보던 중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로 확인됐다. 그래서 이 A씨가 운전을 하다가 그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보고 경찰이 이제 바로 현장에서 검거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음주 수치가 0.04%가 나왔다는 얘기죠.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건데 0.030%를 다소 초과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면허 정지는 0.030 이상 0.080% 미만이죠. 080% 이상부터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0.04%로 일단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0.040%로 측정이 되면 이대로를 적용하게 되면 벌금 뭐 한 200만 원 정도 벌금 나오고 그다음에 100일 면허 정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다툴 여지를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쟁점이 있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A씨는 재판에서 당일 오후 7시쯤 1차 회식은 이제 7시입니다. 오후 7시쯤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 잔을 마셨고 오후 10시쯤 3시간 후에 2차 회식 때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맥주 한 잔을 또 마셨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음주 측정 직전에 입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실제 음주량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구강 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측정을 할 경우에 그 알코올 성분이 이 측정기로 흡입이 돼가지고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좀 과도하게 측정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운전자는 이 인후 스프레이를 어떻게 해서 뿌리게 된 경위가 뭐냐면 만성 기관지염과 만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항염증 성분이 있는 인후 스프레이를 뿌려왔다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라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성 기관지염 그리고 만성 알레르기 비염을 이제 지금까지 이런 알아왔다라고 하는 소견서 내지는 진단서 내지는 의무기록 이런 관련 내용이 이제 제출이 되어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인후 스프레이에 대해서 뿌려왔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자동차 내에 블랙박스 그 영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 제출이 돼야 될 것이고 인후 스프레이를 이제 그 구매를 한 구매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에 다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후 스프레이를 뿌려왔고 이유는 만성 기관지염 그리고 만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뿌려왔고 이 측정되기 직전에도 뿌렸다라는 거죠. 이 A씨의 주장은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심이 든다. 의심은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든다면서도 음주 측정 직전에 입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은 음주 측정 직전에 입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 판사는 피고인이 1차 회식 때 소주 맥주를 섞어 마신 술 한 잔은 4시간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뭐냐면 1차 회식이 오후 7시, 2차 회식이 오후 10시, 측정은 오후 11시 30분 전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때 운전을 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시간 1차 회식과 2차 회식 사이가 3시간이고 7시하고 10시니까 그 다음에 11시 30분쯤에 운전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때 이 워딩으로 봤을 때는 운전을 하다가 이때 이제 운전이 종료된 거죠. 경찰 단속에 의해서. 그래서 한 4시간 30분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시간 뒤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1차 7시 때 7시에 1차 회식 때 소주 맥주를 섞어 마신 술 한 잔은 그 4시간이 경과한 그때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2차 회식 장소에서 마신 맥주 한 잔, 이 맥주 한 잔을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봤더니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3%로 실제 측정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은 전에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그 맥주 한 잔에 대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했더니 0.013%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0.013%는 0.0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고 또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수치가 0.04%였기 때문에 0.04와 0.04%와 0.013%의 그 차는 그 갭은 크기 때문에 호흡 측정기가 0.04%로 측정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 맥주 한 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0.013%이기 때문에 이 갭은 뭐냐,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 갭은 바로 음주 측정 직전에 입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 영향,
이것 때문에 이 갭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인후 스프레이를 뿌린 후 물로 입을 헹구더라도, 물로 입을 헹구더라도 구강 내에 남은 잔여 알코올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 잔여, 그 구강 내에 잔류하는 알코올로 인해서 음주 수치가 이제 과도하게 높게 실제보다 측정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구강 내에 그 헹구도록 물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물로 입을 헹구더라도 구강 내에 남은 잔류 알코올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제 견해는 최고 0.013%이고 측정된 것은 0.04%이기 때문에 이 갭이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역시도 이 인후 그 스프레이 이 영향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처벌 기준 수치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이겁니다. 핵심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무죄 선고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로 입을 헹구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수치는 인후 스프레이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측정된 것일 수가 있고, 이 0.04%라고 하는 것은 위드마크 공식에 산출된 그 맥주 한 잔에 대한 최고 음주 수치 0.013%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뭐 상당 3배 이렇게 정도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 0.04%가 이 수치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렇다면 실제 적용되어질 음주 수치도 0.030% 이상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한 쟁점을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